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글로벌 이메일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기원테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이메일 보안 저희가 표준 특허를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하였고, 이러한 개발을 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였는지를 조금 스토리라인 형식으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제 표준 특허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조금 더 표준 특허만을 그 표준 특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배경을 가져서 표준 특허가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화까지 성공했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풀어서 대다수의 기업이 조금 선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저희는 표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얼핏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업 내에서도 표준 자체의 제정을 하고 그거를 특허를 만들기까지, 또 국내에 이어서 국제 표준 특허라는 걸 만들기까지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러한 표준이 제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과연 표준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제정을 받을 수 있을지, 표준을 심사하는 수많은 전문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를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에서도 많은 검토 과정을 끝에 저희는 한번 시작을 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검토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러한 검토를 해야지만 기업이 적어도 후회 없이, 표준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후회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조차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저희가 실제로 검토한 화면과 첨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본질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메일, 현재 계시는 여기 분들 모두 이 행사를 위해서 대다수의 이메일을 사용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메일은 표준에 있어서 대중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을 저희는 이제 착안을 하였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것이 단순하게 B2B와 특정 기업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측면에 두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표준이 일부 기업에만 해당이 되거나, 또는 저희가 이메일 보안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기술에만 집중되어 기업이 표준에 해당 영향이나 이득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라면 저희는 아마 표준의 제정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표적형 이메일 공격입니다. 표준을 제정하고 표준 특허를 하기까지는 브로드에서 그 기술이 만약 국가에서 저희가 전 세계 처음이고 이제 제정될 확률이 높다라면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은,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 이메일 보안이 20년 동안 수없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메일 중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표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판단했을 때, 저희는 현재 표적형 이메일의 공격이 특정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메일 보안과는 현재 다른 공격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해당 공격 트렌드가 현재 몇 년간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표준으로 아직은 제정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즉 표준에 있어서 해당 표준이 중복 표준이 있는 것조차도 저희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세분화하여 파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그 표준의 배경, 즉 표준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준을 제정하려는 배경이 과연 사회적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메일 공격이라면 단순히 악성 코드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표준에 이제 뛰어들게 된다라면은 이제 표적형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특히 뭐 기업의 CEO라든가 CFO 등의 대상에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이고, 특히나 이러한 공격이 비밀번호나 이제 개인정보 입력 등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하게 표준과 관련돼서 사용자들이 해당 표준을 이용하게 될 배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착안을 하였고, 아울러 저희가 이 표준을 했을 경우에 우리만 좋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뛰어들려는 이 표준 자체가 이미 전 세계에서 공식력 있게 활용되는 표준인가 자체를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표준이 활용되는 법률을 비롯하여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은 저희가 물론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뛰어들 이제 ITU의 국제 표준이 현재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업의 사업화 및 그리고 표준의 공신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법안과 전 세계의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앞으로 뛰어들 이 TTA와 ITU의 표준 자체가 매우 유효하고 기업이 잘 활용한다면 법제화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저희가 참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재정이 현재 지금까지 초안 작성 중이고 대기까지의 과정이고 ITU와 TTA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표준에 대한 재정을 조금 더 하기로 확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2021년 국내는 이제 12월 재정이 완벽하게 완료되어서 TTA의 표준에 이제 표적형 이메일 공격이라고만 쳐셔도 저희의 어떤 표준이 나오고 현재 ITU의 표준에서도 공식적으로 과제가 통과되었고 이미 올해 9월 1차 수정된 상황이어서 해당되는 상황을 현재 보시는 것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번 표준을 통해서 이제 표준 특허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표준 재정을 처음에 생각할 때 사업화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표준 특허를 위해서 표준 안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준이 어떻게 저희가 감안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2022년도 6월에 이제 표준 과제로 선정이 돼서 표적형 이메일 공격의 종류와 보안 기능 요구 사항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표준 제목 자체에 따라 표준에 대한 내용과 그 범위가 결정이 될 수 있고 표준 특허도 표준 제목이랑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즉 모든 말 하나하나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지칭을 해야지만 이것이 바로 특허와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간접적으로나마 표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대책이 보안 기능 요구사항과 대응책이라 생각을 하였고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보시겠지만 먼저 저희는 이 표적형 이메일 공격이 무엇인지 좀 물론 대체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한 공격 유형을 정확하게 적고 해당 공격 유형이 이러니까 보안 기능 요구사항은 공격 유형에 맞추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까지 적었으며 현재 표준안이 이메일과 관련해서 스팸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희는 조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메일에 대한 표준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이메일 공격과 관련된 범위를 기재함으로써 이 표적형 이메일과 관련된 표준의 범위를 넓히고 이 표준의 범위가 넓히니 이 특허 또한 브로드하게 해서 조금 더 이 브로드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특허를 강점으로 하자. 특수한 기술보다는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저희는 표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표적형 이메일 공격의 종류 해당 두 개의 그림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메일 보안에 대한 표준안을 쓸 때 어떠한 내용을 적겠다라는 가장 큰 도식화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이제 어떠한 공격 유형이 있으니까 어택이 있으니까 필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수신과 발신까지 이루어진다 함으로써 특정 기술이 어떻게 스트럭처를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아키텍처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메일 보안에 대한 표적형 이메일 공격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명확하게 정하고 이제 우리가 수신 메일과 발신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표준 특허적인 관점에서 집중할 거다라는 걸 설정한 다음 이것을 이제 표준안에 맞게 브로드하게 저희가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즉 이메일 공격과 관련해서 정확히 말해 표적형 이메일 공격과 관련해서는 빈틈없이 여기에 최대한 모두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저희가 표준 특허와 표준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표준안을 정하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가 기술과 그리고 전 세계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저희 특허 등을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기술의 중요도와 기술의 특이성 어느 정도 이 표준안을 개발하기 전에 표준 특허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해당 관련된 기술의 중요도와 특이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표준안에 쓸 수 있는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유 특허와 이미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특허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안 기능 요구 사항에서 저희가 필수와 선택 등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여 좀 근거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안 기능 요구 사항을 개발하면서 표준 특허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놓지 않는 전략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대다수의 정보보안 기업들도 이제 보안 기능 요구 사항 등을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표준 특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경쟁사의 보유 특허도 이제 국제 표준 특허 풀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과정이 저희처럼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메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영역을 커버리지한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많은 거지만은 특수한 기술에 집중을 하는 기업이라면 차라리 그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를 경쟁사와 분석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있으면서도 대응책이라는 부분을 둠으로써 조금 표준 특허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표준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보안 기능 요구사항 자체는 누구나 브로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고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특허로서의 활용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저희가 표적형 이메일 공격과 관련된 보안 기능 요구사항의 세분화된 추가적인 설명인 관점에서 저희는 대응책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었고, 그러한 대응책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표준이 가지고 있는 너무 브로드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면서 표준 특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나중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진입장벽적인 부분의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여기서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메일 보안의 데이터의 동기화라는 부분은 현재 특허적인 관점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며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따라 현재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수신뿐만 아니라 발신,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신적인 보안에, 바이러스 기업이라면 주로 수신과 관련된 보안에 대한 특허가 많고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이면 발신 이메일에 관련된 특허가 많습니다. 즉 이메일이라는 관점에서 수발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의 특허에 대한 어떤 분석이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적었고,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파악하여 이제 특허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신과 발신을 명확하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준을 개발했다고 하여 표준 특허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표준 특허는 표준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보안 기능 요구 사항과 대응책인 부분이 표준의 특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중요해서 저희는 해당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표준 특허를 국제 표준안을 개발한 후에 개발했냐? 그건 아닙니다. 표준 특허를 개발하니 표준안도 거기에 맞게 고도화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병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고, 가장 먼저 저희는 표준 특허를 개발하기 전에 국내부터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요점은 뭐고 국제로 나갔을 때 이게 표준 특허의 의미가 있을지, 다른 특허와 겹쳐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표준 특허가 아닐지에 대한 가능성도 분석하였고, 저희가 현재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저희가 출원 중이고 등록된 특허가 현재의 어떤 국제 이메일 보안 표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지 또 들어가는지를 포함하였고, 저희가 초안에 쓴 내용이 이미 다른 경쟁사와 다른 이메일 보안 기업의 특허에 들어감으로써 이게 과연 구현 특허로서 다른 기업을 도와주는 건지, 또 이러한 면밀한 의심에 대한 가능성도 포함함으로써 표준 특허를 하기 위해서 정말 나보다 남을 알라 라는 방식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보정하고 분할하고 오해에 대응한 등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풀에서도 관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예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준 특허 도출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표준 특허만 도출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R&D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보안이라면 다들 보안 솔루션만 만듭니다. 근데 보안 솔루션을 만들면서 생각이 든 게,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서 해당 보안 솔루션이 유통된다 하더라도 이메일 보안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 표준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표준에 입각해서 얼마만큼 우리 이메일 보안이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즉 표준에 입각한 진단 솔루션을 만든다면 훨씬 이 표준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표준 자체에 입각해서 이메일 보안을 진단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진단 솔루션을 이번 표준을 개발하면서 개발하였고, 그 현재 내용조차도 표준 안에 사용자 리포팅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표준 특허를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신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저는 이 자리에서 표준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지금 보는 거지만 그림으로서는 얼마 안 걸린 것 같지만 저거 하나 분석하고 보는 데만 거의 한 장에 몇 시간씩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특허를 매핑하는 것 자체가, 다행히도 저희는 이번에
그 키스타에서 진행하는 표준 특허 관련 인큐베이팅과 R&D 등 사업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은 반드시 표준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신규 특허 R&D와 표준 특허 커버리지 등의 과정이 있어야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화적인 측면과 연결시키는 전제 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원테크가 들어가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ITOT의 보안 중에서도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와 스팸과 관련된 대응한 기구에 들어가 있고, 현재 저희는 과제 착수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늦으면 이제 2024년도 9월에 최종 제정될 예정이며, 그 전에 내용은 저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상용화는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표준 특허 확보에서 제가 한 10에서 15분간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저 4개와 같습니다. 우선은 이 표준 안에 있어서 기술 내용의 특이성과 경쟁사 특허부터 보유부터 분석해야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표준 특허의 의미가 더욱더 만들 수 있으며, 이제 모든 특허를 다 PCT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특허와 PCT로 내야 될 특허 어떤 청구항들을 합칠지도 기업과 이제 같이 지원 사업을 하신다면 변리사님들과의 어떤 협의도 충분히 필요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특허 순서대로 PCT를 통해서 3년의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확보하는 것도 저희는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이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PCT를 먼저 걸고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결국 저희가 국제 표준의 최종에 근접한 기고문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표준 관점에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하는 거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특허를 출원하는 건 다릅니다. 표준은 반드시 표준 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된다면 이미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규 출원은 반드시 진행할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표준 특허의 기술 동향을 이미 이 표준 자체를 제정하기 전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을 진행하겠고 표준 특허를 내기 전에는 우리가 이미 표준에 제정을 했을 때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가 현재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러한 6가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가지 요소를 했을 때 우리 기업은 경쟁력이 있다라 판단하시면 주저 없이 저는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표준 특허 얻을 수 있었던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신규 IP R&D를 통해서 표준에 기반한 사용자가 얼마나 현재 이메일 보안의 위험이 직면한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메일 보안은 컨설턴트가 가더라도 기업의 실제 이메일이 아니라 직접 그 기업의 모의 해킹을 진행한다든지 사람이 진행해야 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수많은 기업이 보안 컨설턴트에 쓰이는 과연 예산이 충분히 있을까요? 있더라도 1년에 몇 번 안 될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착수해서 보안 컨설팅의 자동화, 표준안에 기반한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하였고 현재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 계정당 2-3천 원이면은 이제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2-3만 원이면 10명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메일 보안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표준에 대한 브랜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이메일 보안 진단 신규 사업이 표준 특허를 통해서 개발된 IP R&D에 저희는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심지어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5개국에 저희가 현재 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기원테크에서 지금 현재 국내나 현재 가장 우수하게 표준 특허를 통해서 있을 수 있어서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메일 보안 전 구간에서 우리가 과연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지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었고 조금 더 해외 특허를 레퍼런싱해서 저희가 우수한 또 IP R&D조차도 성공할 수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메일 보안의 모든 제품군이 표준 특허 분석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고도화되고 이제 타 기업들과 진입장벽을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오히려 이 표준 특허가 표준이라는 것 자체는 남이 써야 되는 거지만 기술적인 고도화에 있어서는 더욱더 고도화되는 부분을 만들어준 성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가장 꾸미는 누구나 이제 대기업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라이센스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표준 특허를 통해서 이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특허는 반드시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실히 된 특허를 바탕으로 현재 저희가 라이센스의 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제 한 2-3개월 또는 짧으면 2-3개월 길면 1-2년 후에
중동에서부터 저희가 라이센스 BM을 실시해서 대한민국으로 끌어오거나 라이센스 BM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표준 특허를 개발을 하여 이제 표준에 대한 라이센스 BM을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면 매출과 숫자에 대해서 민감할 텐데 저희는 이번 표준이라는 브랜딩과 표준 특허라는 어떤 라이센스의 어떤 모노폴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17억 투자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VC나 투자 유치 시장이 많이 얼어붙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금 이제 우려적인 부분에서 저는 기술력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투자자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신력 있는 표준을 가지고 있다. 또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세계 표준을 진행 중이다라는 우리 기업밖에 나밖에 할 수 없는 어떤 표준 브랜딩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것도 저희는 하나의 전략이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은 저희는 레퍼런싱을 통해 지금 현재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17억을 활용해서 국제 표준뿐 아니라 표준에 대한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오만이나 인도네시아 등 신규 국가의 출원도 신규 국가에 대한 진입도 표준 특허와 함께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렸을 땐 저희 지시사항권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최신 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특허가 30건 이상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정말 지금 깨달아서 안타깝지만은 3, 4년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동안 놓쳤던 특허이기도 합니다. 표준 특허 자체가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었던 특허를 놓칠 수 있었던 특허를 다시 한번 출원하게 해주고 저희는 앞으로도 특허는 한 많으면 적으면 20건에서 많으면 70건까지도 저희는 유치하여 이메일 보안에 있어서는 라이센스 BM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최초의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저희는 이번 출원권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글로벌 이메일 보안 표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였고 4, 5년 전,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가트너에 등재된 중소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출장을 중동에 다녀왔지만은 기원테크를 소개하라고 하면 저희는 전 세계 이메일 보안 표준을 상용할 수 있는 이미 2024년도부터 이메일 보안 전 세계 표준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브랜딩 하나만으로도 해당 현지 정부기관과 훨씬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번 표준 특허와 표준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으며 그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걸 보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다시 한번 국제 표준과 표준 특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긴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